지역 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의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고요.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바로 앞에 이제 좀 행복을 위한 재밌는 교육을 들으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실무적인 부분을 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관리하면 매번 나오는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 비슷비슷하게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표준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표준주의는 사실은 감염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시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감염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손위생이나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호흡기 예절, 환경관리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이 잠깐 포함이 돼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표준주의 하면 뭐니 해도 손위생이죠. 손위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손이잖아요. 손이 안 하는 일 없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행동을 다 하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위생을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같은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CDC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로지 손만 잘 씻어도 설사 질환의 30%를 예방할 수 있고 감기,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의 20%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손위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손위생이라고 하면 보통은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닦는 손 씻기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손 소독제를 이용한 손 소독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아울러서 손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 손 씻기가 중요한 부분은 손에 오염물이 묻었거나 오염이 묻은 게 느껴지는 경우 육안으로 보이거나 안 보여도 뭔가 손에 묻은 걸 느낄 수 있을 때에는 손 소독제가 묻어있는 그 유기체를 뚫고 들어가서 손바닥에 있는 오염을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미생물을 죽일 수는 없어서 손 소독보다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19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공중 화장실에 있는 검체를 좀 환경 조사를 해서 미생물을 좀 키워봤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공중 화장실 내 균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많은 균들이 있다. 그 중에 변기 레버, 변기 뚜껑, 문 손잡이에까지 변기 손잡이 이런 데까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저 황색 포도상 구균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도 많이 포함이 돼서 살고 있다, 생존해 있다 환경에. 그래서 환경관리를 비롯해서 손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을 꼭 씻어야 하는 경우를 보시면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음식을 먹거나 청결한 행동을 하기 전에 손을 씻죠.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이런 경우에 이제 오염된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손위생을 하는데 대상자를 돌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상자에 대해서 청결한 업무 그리고 뭐 상처나 창상을 다루는 업무, 뭐 욕창 치료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시행하시기 전에 손위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기저귀 케어를 해주셨다든지 뭐 목욕을 해주셨다든지 뭐 쓰레기 같은 환경관리 업무를 하셨다든지 그러고 나면 반드시 손위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청결 업무를 하시거나 오염 업무를 하시기 전에 장갑을 착용하실 일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장갑 착용 자체가 손위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장갑을 착용한 그 안에서도 손에 미생물이 계속 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청결 업무 전에는 장갑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그리고 장갑을 벗은 후에 반드시 손위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위생은 이제
아마 교재에도 실렸을 건데 동영상 사이트는 들어가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손 씻기 단계는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좌측 그림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위생을 했을 때,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했을 때 놓쳐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특이하게도 엄지손 자체가 미생물 제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연구 결과에서 발표가 되어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손위생의 올바른 손위생의 6단계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손위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시면 나도 모르게 올바른 손위생을 통해서 손에 있는 전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 생활하실 때에도 특히나 요즘처럼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그냥 생활하시면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손위생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외워서 적용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손위생을 하는데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 보통은 지금 들어오실 때도 아마 입구에 손소독제가 있었고 제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몇 군데를 이제 작년 올해 다녔었는데 지금 출입구나 병실은 아니죠. 요양원은 환자분이 아니시니까 대상자 어르신들이 계시는 방, 네, 방 안에까지도 손소독제가 구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손소독제를 사용하실 때 또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팁을 드리자면 보통은 허가 인증을 받은 손소독제는 한번 펌핑을 했을 때 꾹 깊이 짜면 한 번 손소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측정돼서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소독제를 너무 가볍게 누르시면 양이 너무 적어서 손소독이 안 될 거고 너무 여러 번 누르시면 손소독제 양이 많다 보니 손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손마찰을 하셔야 되는데 잘 마르지 않죠. 그래서 휴지로 다 꺼내거나 하시는 행동을 하시면 손소독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꾹 눌러서 마를 때까지 손마찰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보호구 중에서는 요즘에 선생님들 제가 어제도 요양원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거의 매일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하시면서 네, 코를 파신다고 코가 정말 헐어나시겠어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도 아마 보호복 중에 가운을 입으실 거고 레벨 D 적용과 레벨 D 전신보호복 하얀색으로 입는 전신보호복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부직포 가운, 수술용 가운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긴 롱 가운이 있죠. 이 가운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건데 혹시 이제 검체 채취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격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 분을 케어하고 나시면 가능하면 그 방을 떠나시기 전에 보호복은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호복을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특히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위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또 한번 손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보호구 중에 가운 착용하는 경우는 이제 대상자로부터 나에게 종사자에게 오염이 묻거나 튀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개인보호구 중에 가운을 착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운을 착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 재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데 동일한 환자를 반복해서 케어할 때에도 접촉할 때에도 재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호구잖아요. 그러니 어떤 행위를 하던가 오염이 이 개인보호구의 가운에 묻을 건데 이걸 재사용하기 위해서 어딘가 두거나 다시 재착용을 하거나 이러는 과정 중에 오염이 나에게 묻을 수 있고 다른 대상자에게 또 전파될 수 있어서 재사용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원칙적으로는 일회 사용하시고 바로 폐기를 하시는 것으로 권고를 드리겠고요. 보호복에 따라서 저렇게 여러 종류의 폐기물 전용 용기를 알맞게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맨 좌측에 있는 그 단발머리 선생님이 착용하신 게 AP 가운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비닐 가운, 손목까지 팔이 달린 비닐 가운은 일상적으로 가볍게 착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종류의 보호복은 아까 말씀드린 흰색 레벨 D 전신 보호복과 함께 부직포로 되어 있는 파란색 수술용 가운이 있는데 저 부직포 가운은
검체 채취를 하거나 확진자를 돌볼 때에도 착용해 볼 수 있는 보호복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보호구 다음은 마스크인데요. 지금은 뭐 마스크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지만 다음에 마스크 없이 만나면 제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저도 비슷한 얘기는 듣습니다만 마스크 착용하고 있으니까 마스크가 얼굴의 일부처럼 느껴져서 눈만 보게 되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난 다음에 얼굴 전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서로 나중에 대면하면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자, 마스크나 안면보호구 고글 같은 경우에는 입과 코와 눈, 점막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는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유지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이제 쌍방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수술용 마스크나 아니면 보호구로 사용할 수 있는 N95 마스크 선별해서 착용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KF94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림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비말이 튀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굉장히 잘 보여서 제가 이 사진을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보통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시속 200에서 400km까지의 속도를 가지고 비말이 튀어나간대요. 그러니 얼마나 빠르게 멀리까지 비말을 타고 미생물이 전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으면 저런 비말이 온전히 다 타인에게 노출이 될 거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스크 착용할 때 주의사항은, 마스크는 이 얘기는 거의 이제 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마스크를 보호구를 착용할 때는 일회만 착용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려라 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마스크가 습해지면 세균이 이 안에서도 증식을 하고, 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비말이 계속 튀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마스크가 점점 축축하게 습해질 거잖아요. 이 안에서도 미생물이 증식을 할 거고, 마스크가 많이 젖으면 외부로부터의 방어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가 젖으면 즉시 교체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인 WHO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항목을 그림과 함께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호흡기 보호용으로 마스크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기 전에는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손을 반드시 닦아라, 손위생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코 위에 와이어를 눌러서 알맞게 착용을 하고, 입과 코와 턱을 지금처럼 모두 다 잘 가린 상태로 착용을 해라. 그리고 측면에도 틈이 생기지 않게 얼굴에 맞춰서 잘 조여서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면 타인과의 그 공동생활 중에서 마스크 겉면이 오염됐을 수 있고, 그리고 보호복으로 또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격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케어할 때 마스크 겉면이 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마스크의 전면을, 앞에 겉면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외에도 마스크가 청결한 상태여도 손이 지저분해서 손 때문에 마스크 겉면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상황으로 마스크를 제거할 때도 겉면 만지지 말고 거리를 통해서 빼서 제거를 하시는데, 오염이 나한테 묻으면 안 되니까 몸에서 멀리해서 버리되, 가능하면 버리는 쓰레기통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오염이 튀지 않게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폐기해라,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폐기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손위생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스크 안 돼요.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턱스크 안 돼요. 비말 차단에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갑 부분인데요. 장갑은 아까 손위생과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뭔가 오염된 행위를 하기 전에도 장갑을 착용하시지만 청결 업무를, 무균적인 업무를 하거나 이러실 때도 반드시 장갑 착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혹시 이제 일반적으로 일회용 장갑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 이제 일회용 폴리글러브라고 하는 비닐 장갑도 많이 착용을 하실 거고 라텍스 글러브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착용을 하실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재사용 장갑이라고 써 있는데 환경이나 의료 장비 청소에 써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고무장갑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보통은 고무장갑은 일회용 사용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염이 될 만한 행위를 하시고 나면 이 고무장갑도 소독제나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락스 희석액 이런 데에 깨끗하게 담그고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재사용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오염이 묻은 채로 계속 오염을 증식하면서 재사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소독, 세척, 건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보호구 차기나 탈의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혹시 이제 요양원 내에서도 검체 채취하실 때 아마 간단하게 보호구 착용을 하실 건데 그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보호구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염이 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라 탈의를 잘 하시려면 착용을 잘 하셔야 되고요. 착용을 잘 하시는 순서대로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붙여놓고 따라서만 하셔도 잘 착용이 되실 거고요. 이제 탈의를 하실 때 오염이 묻은 보호복을 탈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벗으려고 오염 없이 벗으려고 잘 입는 거라서 잘 입고 나면 잘 벗으셔야 되는데 보호복을 단계마다 탈의하는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 손이 탈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손이 오염을 내 몸에 내 신체의 일부나 내 평상복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을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오염 제거를 위해서 손위생을 과정마다 하나씩 손위생을 시행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요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안면보호구 탈의할 때 이제 고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마스크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병원에서 저렇게 탈의는 하지 않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손위생을 하지만 사실은 손위생을 하면서 손에 있는 오염이 100% 다 제거되었을 거라고 믿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손위생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호구가 이제 보호가 되지 않는 이제 뒤통수, 머리카락, 목덜미, 일반 옷 이런 데가 있는 뒤쪽을 손이 보호구 탈의하는 과정 중에 만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서 병원에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할 때에는 손소독을 잘 하고 전면은 오염될 수 있어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글 같은 경우도 측면을 잡아서 눈을 살짝 감고 앞으로 쭉 당겨서 얼굴에서 최대한 멀리해서 벗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호흡기 위생은 뭐 기침 예절, 뭐 호흡기 에티켓 이렇게 똑같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그냥 애치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하고 있으면 마스크 안에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끔 보면 길 다니시다가 여러 사람 지나다니는데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다가 기침 재채기 하실 때 마스크 내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거니까 마스크를 쓴 채 기침 재채기를 하시든지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온다라고 할 때에는 많이 보셨죠? 소매에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라. 없으면 손수건이나 뭔가 휴지나 티슈 이런 데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기침 재채기 후엔 반드시 손위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바른 호흡기 예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차단도 지금은 일단 시작을 했지만 이전에 델타 변이 때도 마찬가지 분명히 어디선가는 이제 또 조금씩 전파가
국내 유입이 되고 국내 안에서 전파가 되고 한번 전파되다 보면 또 확 이제 전파량이 늘면서 다행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이제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전파력은 굉장히 센데 치명률이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마 신속항원 검사도 하실 거예요. 신속 검사를 하시는데 신속 검사는 사실은 아주 안전하게 쓰시려면 무증상인 경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적용하셔야 그나마 거기서 걸러질 수 있는 양성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쓰시면 가짜 양성이나 가짜 음성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하게 증상이 있는데 신속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러면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뭔가 그래도 의심되는 증상이 지속이 된다. 아니면 조금씩 증상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시면 바로 PCR 검사를 하셔야지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하셔야지 여기서 정말 실제로 이게 확진인지 아닌지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제 사실은 추가로 삽입한 그림이긴 한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저렇게 발열이 없어도 저런 증상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검사 바로 해라 라고 권고를 하는데 저희는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항상 경미하게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속항원 검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보다 안전한 PCR 검사를 권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환경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환기와 환경소독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환기하고 환경소독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 잠깐 휴식 시간에 여기 그 경기도 간호사의 선생님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창문 딱 열어서 잠깐 환기했잖아요. 이렇게 수시로 자주 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까 기침재채기 호흡기 예절 할 때 말씀드렸지만 비말이 튄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말에 있는 미생물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굵은 입자를 가진 미생물들은 가까운 데서 뚝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결핵균 같은 작은 입자의 균들은 미생물들은 훨씬 더 멀리 둥둥둥둥 날아다니면서 공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라고 하지만 겨울철에 취약한 건 환기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난방기를 계속 가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식음료를 섭취하는 곳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라고 하고 환기를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비말 감염이지만 비말로 인해서 튀어서 가라앉아 있었던 바이러스가 다행히 바이러스가 아주 오래 생존할 수는 없으나 얘네들이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다시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떠올라서 둥둥둥 부유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소독이나 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측 위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저렇게 많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을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환기를 하면 미생물 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다 질병관리청 자료입니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 상단을 보시면 베스트라고 써 있는 것이 쌍방향으로 환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양쪽으로 창문을 열어서 쌍방향으로 굵고 짧게 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을 수 있는 것 지금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쭉 돼 있는 창문으로 해서 환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효과가 있다. 근데 그나마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한 군데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조로 출입문이 밖에 외부로 통하고 있으면 출입문과 창문을 같이 열어 환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이곳도 출입문을 열면 복도잖아요. 복도도 실내의 하나이기 때문에 환기를 할 때 이 복도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하시다 보면
이 방에 있는, 여기가 오염구역이라고 하면 이 방에 있는 오염이 이 복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입문은 닫아두고 창문만 열어서 환기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기간 지금 연구되어 있는 내용 질병관리청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료인 마스크 겉면은 뭐 오염된 마스크 겉면이니까 그렇다 치고 일상 환경에서도 천과 나무에서도 하루 24시간까지는 생존을 하는 거고, 이제 인체가 아니지만 생존하는 거고요. 유리에서도 61시간까지 최대 생존이 가능하고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는 나흘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남아있는 미생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고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환경 관리와 함께 소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소독은 사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소독제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건데, 소독제 사용하실 때는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환경부에서 허가 인증을 득한 소독제를 쓰게 돼 있는데 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녀온 요양원에도 소독제 하나를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 해드렸고요. 네, 제가 오늘 교육부에 들어가면 확인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이제 보통은 저희가 잘 쓰는 소독제 4급 암모니움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환경 소독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제재가 들어 있어서 아마 허가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독제는 사실은 알코올로 소독을 한다 해도 알코올도 소독제잖아요. 모든 소독제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 조금씩은 들어있거든요.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희석 농도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직원의 호흡기가 노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사는 하지 않는 걸로. 예, 가서 보시면 이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저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뿌리는 게 편하니까 뿌리고 닦지 않고 그냥 뿌리기만 하고 이런 소독들을 하고 싶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뿌리면 일단 제일 안 좋은 건 사용하는 사람도 호흡기가 노출이 돼 있으면 나한테 유해한 성분이 흡입이 되는 거고, 대상자가 환자든 뭐 요양원의 어르신이든 호흡기가 노출된 부분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흡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숨은 누구나 다 쉬고 있는 상태라서 자연스럽게 흡입이 유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해물질이 흡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분산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 소독하기 전에 아까 손소독이랑 똑같이요. 손 소독하기 전에 손에 오염물질이 있었으면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독제가 유기물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환경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더러움이 많이 묻어있는, 오염되어 있는 환경은 반드시 세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청소 과정을 먼저 닦아내시는 과정을 해야만 소독제를 적용했을 때 소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 소독하고 똑같이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기 중이나 광범위한 표면의 소독제 분사, 이게 소독제 분사하고 또 연관된 건데,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넓은 공간에 공기 중에 소독제라고 소독제 분무해서 뿌리는 건 소독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소독제를 표면을 닦지 않고 뿌리는 것은 분무기를 뿌리면 그 작은 입자들이 또또또또 이렇게 내려앉지만 모든 표면을 다 적셔주진 않잖아요. 모든 표면이 다 소독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거, 분사하는 건 하지 말고 소독제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닦으라고, 모든 표면을 다 적용해서 닦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허가받은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시도록 하시고,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락스 희석액 많이 써볼 수 있는데, 락스 희석액은 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그 독성 흡입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락스 희석액 사용하실 때는 환기를 동반한 소독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적당하게 희석 농도를 반드시 지켜셔야 돼서 희석 농도를 맞출 수 있는 비율을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 적용하는 부분 좀 올려놨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독제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락스 희석액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저희가 실제로 써봤는데 전화기 이런 것도 락스 이석액으로 코로나 초반에 닦아보다 보니까 락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피부에. 그래서 그 전화기 쓰시고 나면 귀하고 볼 있는 데가 빨갛게 부르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강력한 소독제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헹군다라는 생각으로 깨끗한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다시 한번 닦아내 주시는 이중 작업을 번거로우시지만 하셔야 된다. 특히 신체에 직접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환경소독이 끝나고 나면 아까 보호복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폐기물 통에다가 적절하게 폐기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손소독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종사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저희 감염관리 감염내과 과장님 계세요. 그 과장님이 이제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HIV 같은 경우도 같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 뒤쪽에 오후 시간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생물 전파 경로도 마찬가지. 자, 저는 이 뒤쪽에는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고요. 질병과 관련된 부분 오후에 강의가 있을 거고 굉장히 잘 해주실 거라서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 적용한 부분은 이런 질병에 따라서 이렇게 격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격리 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뭐 1인실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질병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아서 한 병실, 한 방에 계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 계시는, 대상자분들 계시는 곳에 갈 때 손위생, 보호복 이런 것들 잘 지키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요약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교육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번거롭고 힘드신 거 아는데 네, 저희도 뭐 어디 가서 하려면 되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새는 요양기관을 다녀보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기간을 잘 넘기는 동안에 최소한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이 아닐까 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대상자분들 대하실 때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만큼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 관리, 환경 소독, 환기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사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요양원도 있으실 거고 아닌 곳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유치도뇨관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꽂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세균이 증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게 사실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한 부분은 갖고 계시는 동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감염관리 사항이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원하시면 이 내용은 책자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추가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한 부분이고 원하시면 다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저렇게 하시면 적용을 하시면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빼는 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자, 환경관리할 때 저희 병원에서 환경관리 효과 평가를 위해서 저렇게 환경관리 소독이 잘 됐는지 청소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는데 환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제가 테스트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미생물을 형광 형식으로 해서 개수를 헤아려서 이 미생물이 이 환경에 내가 닦아낸 부분에만 몇 개가 있느냐, 얼만큼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독이나 청소를 했을 때 잘 됐는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에서는 지금 250이라고 적힌 부분은 사실은 의료 환경이고요. 병원이라는 환경, 이제 일반 환경보다는 조금 더 균의 수를 줄여놨겠죠. 의료기관이다 보니 그런 거고, 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온갖 일을 다 하고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에서는 미생물이 1000개 미만이면 괜찮다, 오염은 없는 거다, 즉시 손 씻기를 하거나 손 소독을 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싶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손. 자,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이 안에 배지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넣어서 살짝 섞어줄 거고요. 무슨 마술쇼 같네요. 자, 이 기계 안에 넣고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측정 중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손 씻으셨죠? 언제 씻으셨어요? 비누로 화장실에서 나올 때 씻어. 방금 씻으셨죠? 네. 너무 깨끗해서요. 143입니다. 예, 1000개 미만이면 깨끗하신 거라고. 예, 즉각적인 오염 제거는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43이면 손이잖아요. 지금 액정도 만드시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많이 깨끗해요. 혹시 핸드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갖고 있는 휴대폰? 네. 저 오늘 스틱 많이 가져왔어요. 아, 저 이거 좋아요. 자, 진짜 더럽거든요. 특히요. 선생님 제가 보건교사 선생님 때도 이걸 했었는데요. 이 가죽 케이스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액정이나 핸드폰 자체를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뭐 물티슈 같은 거를 닦는데 이런 가죽 케이스를 덮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앉아 계세요? 아, 예. 저기에 사실 미생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이전에 올 초에 보건교사 선생님들 교육할 때 저도 깜짝 놀래고 그 가죽 케이스 한번 해보신 선생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자, 이렇게 또 측정 중 선생님이 대표로 봐주세요. 아니요, 오늘은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418밖에 안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데요? 아, 예, 역시. 네, 알코올로 닦으시니까 이렇게 적게 나오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네. 좀 이렇게 1000단위, 10,000단위도 나오거든요. 그래야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재밌는데 너무 적게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요. 관리들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추신다고요? 아, 감추신다고요? 뒤쪽도 한번 해볼까요? 감추시면 해보고 싶은데. 자, 측정 중이고요. 아, 역시 선생님들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특히 원장님 손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육 중에 측정하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 별로 없는데. 네, 선생님 212예요. 네. 예, 그쵸. 깜짝 놀랐죠. 저희 병원에서 해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시간이 또 거의 다 되기도 했고 혹시 궁금하시면 저 오늘 오후까지 남아있을 거니까 개별적으로 뭔가 측정해 보시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측정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기억하실 거 딱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위생만큼은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환기와 환경소독 더불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